안녕하십니까. 미술심리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최정선입니다. 미술심리상담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미술심리상담사들의 역할이 참 컸었던 것 같습니다. 미술심리상담사는 총 16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16강 동안 미술심리상담사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미술심리 상담사의 세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강입니다.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란 무엇일까요? 자, 아트와 테라피, 미술과 치료의 합성어입니다.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의 이완과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 발달 증진을 목적으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행동, 자,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죠. 마음이 힘들어지면 신체화 증상,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또 제거하고 수정하고 완화, 조절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애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또 미술치료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술치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또 미술치료는 미술과 미술치료, 미술교육과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또 조형적 아름다움의 표현과 감상력을 성장시킵니다. 또 작품의 비평,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해, 감성으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력을 키웁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또 풍부한 사고력, 미적 감각, 독창성, 상상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모두 미술 교육, 미술에 포함되어 있는 미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 작업은 또 작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과 억압된 감정을 해소를 하고 또 카타르시스, 정화작용이죠. 정화작용을 경험함으로써 병이나 심리적 상처를 잘 다스려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술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 미술의 목적은 이것이고요. 미술 치료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카타르시스, 또 정화작용, 또 그런데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술 학원에서 배우는 우리 미술 작품 그리고 미술 치료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표현 욕구 그리고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현재 상태를 변화시켜서 자아 기능을 강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죠. 또 교육과 치료는 상호 보완적이며 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것이죠. 상승 효과, 발달한다. 자, 이제 미술 치료의 주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술 치료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술 치료의 근원이 되는 마가렛 나움버거의 Art in Therapy, 치료에서의 미술입니다. 나움버그는 1890년에 태어났고요. 또 뉴욕에서 성장했습니다. 자, 나움버그는 정신분석 미술치료사입니다. 처음에 융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미술치료에서 영향을 받았고요. 원래 처음에는 융에게 영향을 받았다가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프로이드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0년에 자발적 그림, 자유로운, 자유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발적 그림을 시도한 후에 미술치료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뉴욕 정신분석학교에서 행동장애 아동의 미술치료를 임상 시작했었습니다. 또 자폐 아동이나 장애아들을 또 미술치료를 임상으로 해서 나타냈는데요. 1941년, 정확히는 41년입니다. 저 정신분석 지향적 미술치료로 모델을 정립했습니다. 자발적 그림은요, 역동적 접근의 미술치료입니다. 움직이는 것들이죠.
자, 움직임을 통해서 미술 치료를 또 미술 치료에서의 미술을 나타냈습니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 형성,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전이 미술 치료사의 마음을, 느낌을 전달하는 것. 역전이는 내담자, 치료자의 마음이 치료사에게 전달이 되는 것. 전이와 역전이 이것들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유현상, 자발적 그림, 자유화라고 했죠. 그냥 편하게 말해서 자발적 그림은 자유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발적 그림 표현과 해석, 그림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성. 자, 그림에서 나타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을 매체로 이용하는 치료에서의 미술이다. Art in 테라피로 구분했습니다. 또 나은버거는 말보다는 그림으로써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게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 마음을 표현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나는 내적 욕망이나 마음속으로 나타내는 거죠. 꿈, 환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또 무의식을 그림으로 투사하면, 여기서 무의식을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을 그림으로 투사하면 언어적 표현보다는 검열 기능을 강화가 아니라 약화시키기 때문에 검열 기능, 걸러내는 거죠. 말을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미술 치료는 치료 과정이 또 촉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난 것은 영속성, 계속되는 거죠. 우리 그림을 그리면, 미술 작품을 나타내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또 존재해 있잖아요. 그것이 영속성입니다. 영속성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영속성이 있어서 내용 자체가 망각에 의해 지워지지 않으며 그 내용을 부정하기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나운버거하고 또 함께 미술 치료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크레이머, 또 이디스 크레이머는 화가입니다. 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장을 했고요. 또 에릭슨의 자아심리학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크레이머는 아동미술 치료를 연구했고, 또 연상작용,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으로 자아성숙을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자, 크레이머는 미술 작업을 통해서 환자 자신의 파괴적이 뭐죠? 파괴적, 반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하고 감소하고 전환시킨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우리 왜 사이코패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요.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자는 미술 작업에서 원시적 충동이나 기본적인 충동이지요. 환상에 접근하면서 갈등을 재경험하고 또 다시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인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모아서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크레이머가 말하는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승화와 통합 과정을 도와주는 것. 자, 치료자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 자체, 혼자 또 승화와 통합 과정을 도와주는 것,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작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치료이다. 미술을 그리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된다. 미술이나 뭐 작품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감상하는 것 자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또 그래서 그것 자체가 치료이다 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프로이드의 승화 이론에 입각한 것입니다. 미술을 이용한 방어 기제를 분출해서 자꾸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문제나 잘못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료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를 분출해서 승화를 이끄는 지름길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자아 심리학의 통찰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 창의적 과정에 존재하는 치료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는 프로이드의 성격 이론에 근거했습니다. 또 미술은 인간 경험과 동일한 것을 창조함으로써 인간 영역의, 인간 경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미술은 인간의 본능적 충동과 사회적 요구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울만입니다. 세 번째, 1961년에 미술 과정은 충동과 통제, 공격과 사랑, 환상과 실제,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소를 통합한다. 다 이렇게 치료와 창조 이것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된다. 모두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술 기능은 그래서 통합적인 특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미술은 그림으로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통합적이다,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 울만은 환자의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보다 대상에 따라서 상동적, 반복적인 거죠. 상동적 표현이나 강박적 표현을 허용해야 한다. 상동적 행동이나 표현이나 강박적 표현, 행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폐아들이 상동 행동을 많이 하죠. 같은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제 나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폐아들에게만 허용이 된다. 뭐 자폐아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을 또 모두 이해해야 한다. 허용해야 한다. 뭐 자폐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술적인 성취감 중요. 모든 미술 활동을 하면서 성취감이 따라오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통합적으로 미술 작품을 하면서 미술 치료가 된다. 라고 마음을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울만은 치료적, 창조적 측면을 내포했습니다. 이것도 치료와 창조 뭐 이렇게 같이 통합할 수 있다. 또 치료는 하나의 과정이고 치료는 치료 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또 그 시간에만 상담자를 만난 그 시점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환자의 인격에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가 평소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를 그렸었죠? 자, 이렇게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같은 그림을 계속 그린다. 이것을 상동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강박적인 표현은 이 그림에서 어디가 강박적일까요? 무엇이 강박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냇가에 돌멩이들을 이렇게 다 붙여서 그림을 그렸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 산도 똑같아요. 산도 다 똑같아요. 뾰족뾰족. 그리고 또 있죠. 자,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모두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그림을 나타내요. 그냥 대부분 시냇물 이렇게 그리는데 이 그림에서는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것이 강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여기를 모두 새까맣게 길이에요. 길인 것 같아요. 여기 자동차가 있는 거 보니까 모두 새까맣게 색칠을 해놨죠. 자, 강박적인 표현이 한 군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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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자, 이쪽에도 강박적인 표현이 모두 나타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동적이고 강박적인 표현을 동시에 나타낸 그림, 뭐 논이라고 생각을 해서 밭이다, 논이다 해서 이렇게 그림에 같은 그림으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 있죠. 상동적이고 강박적인 표현, 똑같은 그림의 연속 이렇게. 자, 이것이 상동적이고 강박적인 표현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미술치료의 두 번째 미술치료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심리적 질병, 치료와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을 개발하는 자기 경험과 자기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낼 수 있다. 또 인간의 건강한 힘을 재발견해서 병을 예방한다. 미술 치료를 하면서 그림을 나타내고 또 만들기나 이런 여러 가지 미술 활동들을 하면서 스스로 치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미술 감상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건강상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아 표현 그리고 자아 수용 또 승화, 통찰을 할 수 있다. 목적이죠, 목적. 미술 치료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 인간 사회 관계 형성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과목이 또 이제 미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아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술 치료의 개념, 우리 무엇이라고 했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술 치료란 아트와 테라피, 또 미술과 치료의 합성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미술 활동을 통해서 심신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고 또 감정을 이완시키고 릴렉스 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 발달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또 문제 행동 증상을 없애주죠. 제거하고 수정해주고 완화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미술 치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술 치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미술 작업을 통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악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미술 치료의 목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미술 치료사입니다. 또 자유롭게 내면 세계를 표출할 수 있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정서적 갈등과 심리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완만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미술 치료의 목적이고 미술 치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술 치료의 개념 및 목적으로 우리 1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